안녕하세요.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. 네, 제가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녀오는 사이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니콘이 레드 카메라를 인수한 거죠. 그 뉴스가 상당히 눈에 띄는 게 그 이전에 법적 분쟁도 있었고 특허 분쟁이죠. 특허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도대체 레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, 이 레드 카메라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레드는 2005년도에 짐 제너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설립한 카메라 제조 업체입니다. 2008년에 이제 레드1이라는 시네캠 영화용 카메라를 만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카메라 회사의 입지를 굳혀갔던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2010년도에 나온 우리나라 드라마 추노 아시죠? 추노 다 아시는데 그 추노 드라마를 레드1으로 촬영했다라고 소문이 자자하죠. 아무튼 레드1은 이제 4K 포맷의 시네마 캠으로서 본격적인 포문을 열고 당시에 뭐 R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네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해상도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특히 저렴한 가격,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입지를 굳혀갔던 그런 새로운 회사, 신생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레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시네캠에 걸맞게 이 카메라 본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도록 모듈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었지만 그 모듈이 타사와는 호환이 조금 불가능했다,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영화 제작사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뭐 드라마 이런 제작자들에게 선택을 받게 된 그런 카메라였고, 당시 시네마 캠으로서도 화질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가 있었던 그런 회사였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레드 카메라가 완벽했냐?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제점이 발열이 굉장히 심했다. 그리고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달아놓은 팬이 있는데 이 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서 소음 문제들이 있었다. 또 롤링 셔터가 다른 카메라보다 조금 더 심해가지고 그 롤링 셔터 문제가 이 레드에서는 많이 이슈화 되었다. 뭐 이런 카메라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다른 문제도 많이 일으켰던 게 이 레드 카메라입니다. 특히 레드 미니맥이라고 해가지고 이 SSD 카드를 자기네 디자인 포맷으로 해서 그거를 카메라에 딱 끼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저장 장치, 그러니까는 메모리 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설명과는 다르게 그냥 마이크로 SATA M4타를 그냥 그 중국산 싸구려를 사다가 이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컨버터 그 아무런 역할도 않고 이 배선만 바꿔주는 컨버터를 끼워가지고 미니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마무시하게 비싼 가격에 팔았던 게 들켰죠. 아주 그 유튜버가 이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다 분해를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는 결국에는 이게 중국산 싸구려 마이크로 SATA SSD 외장 하드를 갖다가 그냥 포트만 바꿔가지고 끼워놓은 걸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짐 제너더 역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했었죠.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얘네들이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.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특허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건 다 문제가 안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2K 해상도 이상, 즉 풀 HD 이상의 해상도로 이 로우 파일을 압축을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직접적으로 기록을 한다는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. 그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. 지금 들으면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특허인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이 악당 짓을 많이 해왔던 게 이 레드가 사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이나 영화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레드 카메라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는 않다. 저 역시도 이 레드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기술 개발을 저하시킨, 기술 개발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로우 포맷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으로 이 레드 카메라를
소개해 드릴 수는 없다. 제 개인적인 감정이에요.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시 다 내피셜입니다. 이거 뭐 어디 뭐 공식적인 이런 발표 하나도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제가 그냥 생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특허가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물론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2K 이상 해상도의 영상을 로우로 기록을 하는데 그냥 생으로 기록하면 괜찮아. 그렇지만은 로우를 압축해 가지고 기록을 하면은 얘네들 특허에 다 걸린다.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는 자기네들 일단 특허를 땄다. 이거 우리 특허를 땄기 때문에 이거 다 특허에 싹 다 걸린다. 다 소송해버리겠어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. 이런 소송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먼저 소니하고 가장 먼저 한판 붙었죠. 2013년도에 이 직접적으로 이 로우 기록 방식, 압축 로우를 갖다가 카메라 내부에 기록하는 방식에 관한 소송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서로 공방전이 일어났었습니다. 공방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지만은 서로 상호 합의하에 소송을 다 취소를 하고 약간의 무승부가 되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에서는 그 이후로 이 카메라 내부에서 영상을 그 로우 압축으로 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전무후무하죠. 그 뒤로는 아예 없어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레드 카메라가 승리를 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키네피니티라는 어떤 레드 카메라와 굉장히 비슷한 컨셉으로 만드는 시네캠 회사가 있었어요. 여기에서도 2016년에 애플 프로레스나 아니면은 어도비의 CDNG라는 이 압축 로우 파일을 카메라 내부에서 직접 기록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소송전을 한판 붙어가지고 레드한테 졌습니다. 그 비슷한 회사들도 나오기가 힘들었다. 그런 방식이 있어요. 여기에서 그러면은 블랙매직의 그 카메라들 걔네들은 B로우를 쓰는데 그거는 왜 그 특허에 안 걸리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카메라 내부에서 디모자익이라는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걔네는 기술적으로 살짝 다른 로우 파일을 쓰고 있다.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됩니다. 아무튼 그 다음에 애플하고도 한판 붙었어요. 애플하고도 한판 붙었는데 2019년에 애플 프로레스 로우 역시 로우 파일이라 가지고 이거를 쓰면 안 된다. 이래서 레드랑 한판 붙었지만은 결국에 이 애플이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. 소송을 포기하게 돼가지고 레드가 이 자기네 이 무지막지한 이 특허를 끝까지 지켜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애플도 졌다. 이런 어떤 하나의 신화를 쓰게 만드는 사건이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자잘한 사건으로 DJI가 있죠. 이 중국 회사 DJI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멋진 시네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로닌 4D라는 어떤 괴상망측하게 생긴 시네캠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카메라 역시 프로레스 로우를 직접적으로 이 카메라 내부에서 기록을 할 수 있게 판다고 했었는데 이 DJI가 이 레드 카메라의 특허를 특허비를 내고 이러는 협상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 가지고 특허비가 너무 비쌌겠죠. 협상에 최종적으로 실패하면서 로닌 4D에서 이 프로레스 로우 파일을 직접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삭제된 상태로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하면서 가격도 그만큼 깎아줬죠. 깎아줬지만은 매력이 굉장히 반감되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소송전이 있었죠. 니콘 대 레드가 한판 붙었습니다. 2022년 니콘 Z9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니콘 Z9 내에서 애플 프로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로우 파일을 압축된 로우 파일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들었죠. 그뿐만 아니라 니콘 N로 니콘에서 만든 로우 파일 역시 바로 이 카메라 내부에서 기록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레드가 가만히 안 있고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. 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 많은 소송전에 대한 히스토리가 쌓여 있잖아요. 이 레드 카메라가. 그래서 그거를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니콘은 다른 스탠스를 취했어요.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 하면은 이 레드는 받아서는 안 되는 특허를 받았다.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허를 이렇게 그 제한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바로 잘리는 거다. 이거는 옛날에 그 기술적인 무지에서 탄생한 실수지. 이런 특허를 내줘서도 안 되고 이런 특허를 받았어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
이 레드가 받은 이 특허의 무효를 주장을 했어요. 이 특허를 무효를 주장을 했고, 이 레드는 이 특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는 애초부터 무효다, 이런 식의 스탠스를 핀 전략을 썼어요. 그래서 2023년 4월 27일, 그러니까 작년 1년 정도 됐죠. 작년에 니콘과 이 레드가 갑자기 상호 합의하에 둘 다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 협상이 끝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자세한 내막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모르지만은 니콘 Z9은 아직까지도 이 프로레스 로우라든지 엔로우, 니콘의 로우 파일 역시 기록을 할 수가 있게 전혀 문제없이 쭉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니콘이 이겼다. 그리고 레드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갔을 때 자기네 소송이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는, 소송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는 점 역시 굉장히 큰 자기네 약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, 뇌피셜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이 소송이 2028년에 만료가 되는 이 특허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굳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년 정도 남은 특허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방어를 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레드 측에 있어서도 이 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아마도 기술적인 어떤 자기네들 꿀리는 점이 있죠.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무지막지한 특허는 건 확실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역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뒤집어졌을 때 가지는 그 이전에 소송해갖고 받아냈던 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토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니콘한테 져주는 척 하면서 이번에 같이 그냥 무성부로 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무성부로 했기 때문에 레드 역시 뭐 큰 손해는 입지 않고 이 소송을 마무리하게 된 거는 레드 측에서도 잘 한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레드 카메라가 지금 남은 게 뭐냐, 지금 니콘이 이 레드 카메라를 완전히 인수를 했죠. 니콘이 이게 화끈하게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. 이게 바로 이 짬이다 이러면서 이 레드 카메라를 한 번에 인수를 했는데, 그렇다면은 레드에 남은 건 뭐냐, 그러면은 2028년에 만료되는 약간 위태롭지만은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, 무지막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, 그게 이제 레드에 남아 있는 거고, 이 레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지금 시네캠이 아리로 거의 뭐 통일되다시피 이 헐리우드나 뭐 다른 거에 있어서도 뭐 파나비전 아니면은 이 아리로 그냥 뭐 이쪽 그 시장은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레드가 입지는 적지만은 그래도 시네캠이 있다. 시네캠이 있다. 그런 거고, 또 일반 카메라와 일반 우리가 쓰는 카메라와 이 시네캠 간의 화질의 격차가 예전만큼 크지가 않다. 특히 Z9 같은 경우 로우 파일로 직접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은 파나소닉 그 S5 마크 2 그 Z 버전인가 그 후에 나온 또 2차 버전 있죠. 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장으로 저장을 하지만은 로우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격차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어져 있다. 그리고 이 레드가 최근 몇 년간 이 매출이 굉장히 좋지 않죠. 더 이상 이제 레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매출도 굉장히 적다. 그런 약간 이렇게 그 부실한 회사가 된 거죠. 그 다음에 미니맥 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기 사건, 그 메모리 카드 사기 사건, 그리고 끝없는 소송전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 시네 카메라에 있어서 빌런을 자처를 했던 점, 그런 점을 통해서 실추된 이미지, 이런 것들이 이제 레드에 남아 있는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니콘이 이 레드 카메라를 인수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금액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. 그게 제 생각이에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너덜너덜해진 이 특허, 이거 조금만 더 건드리면 공중 폭파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특허 하나 남아있고, 카메라도 잘 안 팔리고, 이미지도 그 빌런이죠. 이 시네캠 부분에 있어서는 빌런인 이런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, 그리고 메모리 카드 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렸죠. 그런 어떤 그 기업 양심도 문제가 있는 거. 그리고 이 짐 제너더 역시 얘가 이제 굉장히 부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레드를 만들 때처럼 가지고 있던 열정이라든지 이 영화나 영상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뭔가 더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거의
눈에 띄지 않았거든요. 최근 거의 뭐 한 길게 보는 사람은 7, 8년도 보고 하지만 최근 4, 5년 동안은 그런 것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이 식어버린 CEO다. 그래서 아마 은퇴 자금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받고 이 레드 카메라를 넘겨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왜냐하면은 이 니콘이 소송전을 끝내고 나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레드 카메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짐 제너더 얘만 잘 굴러 삶으면은 뭐 이 은퇴 자금 정도 주면은 이 짐 제너더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. 그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레드 카메라를 인수한 이 니콘이 얻은 건 뭐냐 이러면은 이 레드 카메라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네캠에 있어서는 하나의 획을 그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레드 카메라라는 그 이미지를 얻었다. 이 브랜드 이미지를 얻었다. 그리고 그 각종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 했던 거는 짐 제너더라는 이 CEO라는 이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고집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짐 제너더가 빠진 이 레드 같은 경우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. 그래도 뭐 살려볼 만한 이미지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 시네캠에 대한 약간의 노하우, 물론 니콘이 지금까지 시네캠이라든지 이 캠을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뒤처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대단한 이 기술은 아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얻은 게 있겠죠. 이 시네캠에 대해서. 그리고 나서 이 로우 포맷을 압축 로우 포맷을 직접 저장할 수 있는 특허. 물론 니콘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레드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특허를 적극적으로 다른 애들을 막 고소를 하면서 사용을 하진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2028년 앞으로 4년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이 특허로 이 레드가 다른 회사들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적어도 니콘이 양심이 있다면 그러진 않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니콘 Z바디 외에 새로운 이 캠 라인, 이 영상 라인의 카메라 바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얻었다. 그게 니콘이 얻은 게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렇게 니콘이 이 레드 카메라를 인수를 하면서 이 레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어떤 그 회사였는지 간단하게 뇌피셜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. 제가 이 뇌피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틀린 내용이나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셔가지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